형, 음. 어제 또 무슨 뉴스가 났던데? 요번에 보니까 그 세기 이혼이라고 일컬어지던 최태원과 노소영 씨, 그 사람들 대법원 판결이 났어. 음. 우리도 전에 얘기 다뤘잖아. 그치, 다뤘었지. 2심까지 나서 1심하고 2심 비교하고 했었지. 맞아. 그래,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야? 일단은 이제 이슈가 되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 위자료랑 재산분할. 일단 위자료는 20억이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5천 미치야. 3천, 2천 이런 경우도 많고, 1천,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지. 근데 아무리 많아도 보통 5천까지밖에 판결을 안 해주고, 이례적인 경우에 1억까지. 통계를 보면 그렇거든. 근데 20억은 아득히 넘어서는 금액이라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게 좀 바뀔 줄 알았어. 바뀔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확정을 시켰어.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위자료 판단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20억까지도 나온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이슈가 되는 게 있지. 뭔데?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이 사람들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 판결 받았다가 2심에서 노 대통령의 비자금의 기여도 또는 노 대통령 정권의 기여도, 지원 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갑자기 1조 3,800억이 넘는 금액 재산분할 판결이 났으니까 거의 한 20배 되는 이제 판결이 났었단 말이야. 와, 대박이다. 그게 이제 1심에서 2심 가면서 굉장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파기환송 보낸 게 이 노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는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법 법리 중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어. 뭐냐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부, 지급을 했을 때는 이거를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법리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도박을 한다고 도박빚이 부족해. 내가 도박빚을 빌려줬어. 그럼 난 못 받는 거야. 불법한 것을 원인으로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가 공무원인데, 나 요거 규제 좀 풀어달라고 뇌물을 줬어. 근데 규제가 잘 안 됐어. 그럼 내가 이거 달라고 못해. 불법한 것을 원인으로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걸 반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불법 원인 급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리를 차용을 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어. 이 성립 자체가 뇌물 등 불법한 자금으로 형성된 비자금이잖아. 이른바 비자금이니까. 이 뇌물 등 불법한 금액으로 모았으니까 비자금이겠지. 이 금액을 SK 측에 전달해서 기여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과연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불법한 자금인데 이거를 이제 지급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라서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따라서 이거로 인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어. 이게 1심에서 2심 넘어가면서 갑자기 재산분할 비율이 35%로 높아지고 재산분할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노 대통령의 비자금과 노 대통령의 지원이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다가 기여도에서 2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기여도 등 뭐 이런 거에서 반영가다가 금액이 확 뛴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제 파기환송돼서 다시 파기환송심에 가면 대법원의 판단에 귀속되거든.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대통령의 기여도, 비자금의 기여도가 인정이 안 되게 되니까 기여도가 확 줄겠지. 금액이 떨어지는 게 분명해지는 거지. 그럼 형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뭐 이분들이 사실은 워낙 고명한 그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가장 엘리트인 분들이잖아. 가장 경력도 많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거기 가 계신 거잖아. 그래서 그분들 판단을 내가 뭐 감히 평가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지. 어떤 부분이야? 왜냐면 아까 불법 원인 급여를 들어서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 근거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법 논리를 이제 차용해 왔거든. 근데 이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한 법 논리를 좀 살펴보면 내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뇌물을 받았어. 공무원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너가 결혼한다고 결혼자금을 빌려줬어. 그러면 내가 받을 때 돈은 뇌물이니까 불법한 돈이지만, 그치? 근데 이걸 너한테 빌려줄 때가 내가 불법이야? 결혼자금 빌려주는 게? 그치? 그건 아니잖아. 어떤 돈인지 모르지, 뭐, 그지? 불법인 돈인지. 그치,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말했듯이 돈이 넘어갈 때. 돈이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 난 결혼자금 대여금 한 건데.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돈의 원인이 뇌물이고 이게 굉장히 반사회적이라고 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겠지. 왜냐면 아예 불법 원인 급여 논리를 얘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논리를 얘기했다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대법원 논리인 거야. 돈을 지원을 했고 그럼 지원하면 당연히 이 얘기를 못 하겠지. 함구하게 되겠지. 비자금이 넘어갔다고 할 거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했다.
라는 걸 근거로 이제 내세웠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결과적인 거잖아. 아니, 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걸 넘길 때, 그 SK에 밀어준 돈을 넘길 때, 그 목적이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넘겼을까? 그렇다면 대법원 말이 맞아. 목적이 근데 SK를 밀어주기 위한 밀어주기 돈이잖아.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어허.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그 장소로 SK를 활용한 것이냐, 아니면 SK를 그치.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냐. 그치.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추징이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원래 의도 자체가 사실은 숨기려고 그냥 맡아도는 아니었잖아. 그냥 밀어준 거지. 아니, 숨기려고 맡아뒀다면 그 얘기가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라서 뇌물을 받아서 너한테 돈을 결혼하라고 빌려줬어. 근데 나중에 뇌물이 걸려가지고 추징이 들어왔어. 그럼 내가 너 추징 피하려고 너한테 돈 빌려줬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더라고. 물론 지금 내가 대법원 전문의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어떻게 확정되고 이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신문 기사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마 신문 기사 쓰시는 분들도 대법원 판결 다 선고하는 거 다 듣고 와서 적으시는 거니까 핵심적인 거 적으셨겠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은 다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오는 워딩만 가지고는 좀 납득이 좀 어렵다. 그럼 대법원에서 바뀐 게 이거 하나인 거야? 대법원에서 바뀐 게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혼을 하려면 일단 재산 목록을 짜야겠지. 그치? 목록을 짜고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해서 재산 분할을 나눠야 될 거잖아. 그러면 어떤 재산 분할 목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 실무적으로는 파탄시라 그래서 보통 소재기 시를 많이 봐.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기 직전에 재산을 막 빼돌렸어.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지. 그치. 그래서 소재기 뭐 몇 개월이든 뭐 직전에 연관성 있게 재산을 이유 없이 빼돌렸다라고 하면, 그거 다 빼돌린 거를 안 칠 거야, 네가 보유한 거를 칠 거야라고 하고, 소재기 이후에 내가 막 재산을 빼돌리려고 막 증여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너무 억울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재기 기준으로 해서 보통 재산 목록을 짜는데, 아마도 지금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 최 회장이 소재기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 소재기 이후에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동생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SK그룹의 본인의 급여를 받은 걸 반납했던 것 같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은닉으로 보는 게 거의 맞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 재산분할 목록에 다 넣었던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인 판단이거든.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이걸 보니까 이렇게 증여하거나 이런 경위나 목적을 봤을 때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SK그룹의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돌린 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어. 대법원에서 그러면 파기환 형심으로 재판을 내려보냈으면 다시 재판이 또 시작되는 거야? 재판이 이제 파기환 송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심 법원으로 내려보내고 이제 거기서 다른 재판부 배당은 되겠지. 그래서 재판을 다시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재판을 하냐면, 처음부터 막 다시 모든 거를 다 재판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한 것을 다시 판단을 하게 돼 있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기여도 부분 바꿔야 된다, 재산분할 목록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계산해가지고 정리한 게 아니잖아. 파기환송심에서는 보통 그런 부분들 계산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내겠지. 정확한 아직 그게 나온 건 아니구나. 그치. 파기환송심을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 판단을 받아야 돼. 그러면 2심에서 그렇게 판단 내리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또 대법원으로 가? 대법원에 또 갈 수 있어. 아, 진짜? 이게 그래서 그때도 뭐 파기가 되면 또 다시 내려와서 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무한굴레 무한은 아니야. 언젠가 이제 상고기각이 되겠지. 근데 사실 지금 최 회장 측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끄는 게 맞지. 왜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돈을 지급할 때 워낙 큰 돈이잖아. 내가 1년만 더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가 붙잖아. 근데 무엇보다도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니까,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그만큼 나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반면에, 다른 사건에서는 판결을 지면 이자가 엄청 쌓이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재산분할은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자가 붙어.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최대한 이 소송을 확정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때부터 지금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치. 이자 때문에. 그거 어차피 계산에 들어가지 않나? 안 들어가. 그건 안 들어가. 목록이 그때 보통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돼. 유리하구나. 변호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끌어서 변호사비 주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사실 뭐 우리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소송의 최후의 승자는 누구다? 변호사? 양측 변호사다.
왜냐면 이게 신급당으로 성공 보수를 받으니까 이게 단위가 그냥 뭐 아니잖아. 단위가 보통 단위가 아니잖아. 뭐 깎는 거에 얼마, 받는 거에 얼마, 판결을 신급마다 다 받고.